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 일단 세금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의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 채무의 그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요. 근데 세금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은 사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국세기본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한정 승인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금 채무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국세 체납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따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그 세무서에서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 처분 고지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세금 채무의 경우에도 일단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할 세무서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체납세금의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체납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라면 뭐 상속포기나 일반적인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체납 고지서를 받고 망인의 체납 세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특별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고 나서 또는 하기 전이라도 망인 체납 세금에 대해서 망인 명의가 아니라 상속인 명의로 그 세금 고지서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게 망인 명의가 아니라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다투어야 되거든요. 세무서에서는 보통 그런 식으로 상속인들한테 상속인 명의의 체납 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바로 상속인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라든가 예금 이런 당장 그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세무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응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그 체납 세금 고지서를 발부한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화로 충분하지 않다면 의견서라든가 아니면 변호사의 좀 조력을 받아서 제대로 된 그런 이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해주면 다행인데 만약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그 체납 세금에 관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조세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특히 세금 소송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그 결과를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 명의로 세금 체납 고지서나, 망인의 세금과 관련해서 본인 명의로 그 세금 부과 고지서나 아니면 압류 등을 당하셨을 때는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세금 관련해서 이런 상속인 명의로 세금 고지서가 부과된 경우가 있어서 그 세금을 부과한 그 세무관청에 즉각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그게 직권으로 취소된 사실이 있고요. 만약 직권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송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